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공이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말라가 결장 중인 그렇죠, 바야돌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일단 뭐 호세가야를 좀 필두로 이제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현재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바야돌리드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뭐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발렌시아 역시 지금 뭐 리그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양 팀 다 이제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나란히 리그 좀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강등권에 나란히 있는 거주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비록 지금 뭐 발렌시아가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라리가 내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바야돌리드보다는 수비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가 안 좋지만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으면서 이제 패턴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뭐 수비가 약한 그런 바야돌리드가 상대라고 해도 발렌시아의 그런 좋은 그런 공격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멧돼지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바야돌리드가 좀 수비가 좀 안 좋은 거는 별개로 원정에서 그런 발렌시아의 그런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발렌시아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그래도 뭐 발렌시아가 이제 바야돌리드 비해 좀 더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좀 워낙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원정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원정 성적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간 원정 발렌시아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발렌시아의 좀 정배 배당이 이제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그거를 좀 고려해도 솔직히 뭐 발렌시아의 그런 원정 정배는 그렇게 좀 끌리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보다는 그래도 홈팀인 바야돌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바야돌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바야돌리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돌리드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주축 포워드인 지금 아다무가 이제 결장 사항이고, 그리고 원정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기준 이제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근래 좀 컵 경기에서 이제 이부르기 팀인 이제 빌레펠트 상대로 주전들을 좀 많이 기용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좀 패배한 게 굉장히 좀 컸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주전들 위주로 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브리그 팀 상대로 좀 쩔쩔매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이는데, 최근 좀 프라이부르크의 행보는 뭐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마인츠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5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템포 조절하며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시도할 것으로는 보지만, 최근 좀 볼프스의 그런 압박이 좀 좋다 보니까 쉽게 좀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뭐 공격 전개나 이제 득점기의 창출도 이제 프라이보다는 볼프스가 더 좋다 보니 아무래도 볼프스가 이런 좀 공격적인 부분을 더 살려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주도권 역시 이 경기는 혹시 좀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은 볼프스가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뭐 크게 뭐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좀 볼프스의 그런 물오른 그런 모멘텀이나 이제 경기력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밀리는 게 사실이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좀 그런 프라이부르크가 볼프스의 그런 상승세를 꺾기는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볼프스부르크 캔 승부는 여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토리노. 멧돼지탄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멧돼지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나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자파타 그리고 이제 보이보다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토리노한테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리치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복귀가 가능한 상황인 점, 네, 요 점은 이제 좀 호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코멘트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엠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놀라운 스코어를 좀 기록했고, 그리고 현재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좀 좋은 느포마코님 상태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코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하신 분들께 바로바로 제가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최근 좀 엠폴리가 이제 두 경기 연속 이제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좀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태고, 그리고 거의 뭐 이번 시즌 매 경기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진 그런 좀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시즌 극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기대 이하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이제 시즌 극초반에는 공격이 굉장히 좀 날카로우면서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좀 가면 갈수록 이제 공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전에 저희가 알던 그런 좀 토리노의 그런 모습으로 좀 변모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엠폴리가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상대 팀들을 봤을 때 이제 피오렌티나 그리고 이제 베로나와 같이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들 상대로 이제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 팀들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는 좀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들 상대로 이제 좀 라인이 올라간 그런 점을 좀 잘 좀 공략해서 이제 엠플리가 좀 득점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다만 이제 앞에 그런 두 팀들과 달리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주로 내린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하기 때문에 엠폴리가 이전 경기들처럼 수비를 잘 공략하기는 이제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평소 이제 엠폴리의 그런 공격력을 좀 보이며 다소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엠폴리가 뭐 라인이 내려간 팀 상대로는 이제 대체로 좀 수비 공략이 이제 어려워했던 걸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직전 그런 경기들처럼 공격이 이제 좀 좋을 거라고는 좀 기대가 안 되고, 그리고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를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뭐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공격 흐름은 뭐 엠폴리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토리노에 비해서는 이제 기대치가 좀 더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두 경기 연속 이제 엠폴리가 토리노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엠폴리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엠폴리가 이제 공격에서 좀 삽질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무작정 뭐 엠폴리 승을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저는 뭐 간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잡이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뭐 추가를 하자고 하면은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다. 네, 요점까지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이제 햄무나 무승적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그래서 엠폴리 햄무 할부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생테티에. 자, 일단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존 결장자들이 여전히 많은 그런 좀 생테티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툴루즈와 달리 이제 좀 생테티엔의 좀 전력 요소는 좀 큰 편이다. 네, 요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파리 이제 모나코와 같은 강팀들 상대로는 이제 패배를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자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레벨의 팀들 상대로는 전부 다 이기며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잡을 만한 경기는 확실히 좀 잡고 있는 그런 좀 툴루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몽펠리아와 더불어 리그 내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일단 뭐 생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의 실점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원정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렸고, 자, 뭐 요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뭐 그래도 뭐 지금 툴루즈가 원정 뭐 생테티엔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또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침투나 뭐 컵백 등 좀 다양한 그좀 공격 패턴을 계속 홈에서 잘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패턴들을 통해서 이제 원정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좀 생테티엔의 수비를 잘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뭐 현재 뭐 대체적인 그런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 모두 툴루즈가 더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이제 많이 크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툴루즈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툴루즈 사이드 본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툴루즈 승에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즈볼레 대 이제 밀러. 자, 일단 뭐 즈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좀 츠볼레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빌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츠볼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의외로 좀 좋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한동안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흐름이 좋아진 그런 좀 츠볼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흐로닝원과 헤이렌베인 상대로 이제 연달아 지며 이제 좀 연패에 이제 좀 빠지기도 했죠. 네. 그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좀 츠볼레가 더 좀 좋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츠볼레가 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전진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기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후방에서 볼이 이제 좀 헛도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빌럼의 그런 좀 떨어지는 전진성이, 그리고 이제 볼 배급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츠볼레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가 다소 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특히 뭐 거의 지금 뭐 매경기 유슈팅 개수가 적은 그런 좀 빌럼이다 보니까 골 결정력이 안 좋은 날에는 이제 득점력이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빌럼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지 않나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좀. 자,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츠볼레가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싶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츠볼레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츠볼레가 좀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츠볼레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츠볼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츠볼레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빌럼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 및 좋지 못한 공격 전개를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오바를 보기는 많이 좀 껄끄러운 경기다 보니까, 네, 뭐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비 카운티 대 포츠머스. 자, 일단 더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뭐 확실히 좀 더비에 비해서는 좀 포츠머스의 좀 결장자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이제 벌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더비가 라인을 좀 내려 확실하게 이제 벌리의 공격을 이제 좀 잘 막아내며 이제 좀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연패를 끄는 더비긴 하지만 여전히 뭐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다 할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벌리 상대로 뭐 무승부를 거둔 거는 잘했긴 했지만 전반적인 좀 흐름이나 경기력,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떨어지고 있는 좀 현재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반면에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흐름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노리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중상위권 팀들 상대로도 지금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기세를 타고 있는 좀 최근에 좀 포츠머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대체로 지금 두 팀 다 이제 크로스나 중거리 슛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더비보다는 포츠머스가 최근 그런 공격 기회를 더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확실히 좀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이 뭐 단조로운 편이긴 하지만 그런 좀 단조로운 공격이라고 해도 현재 뭐 더비보다는 포츠머스가 더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포츠머스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좀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 역시 뭐 포츠머스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이제 포츠머스가 이제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포츠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츠머스 사이드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상대 전적 봤을 때 이제 4경기 연속 좀 무승부인데 이게 과연 또 5경기 연속 무승부까지 나올지는 조금 뭐 미지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이게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뭐 더비가 이제 이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래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 포츠머스 프랜승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보도할게요. 언더 보는 경기. 네. 그래서 포츠머스 프랜승 내지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우측 한 번씩 눌러주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